자, 다음은 제천 단양 출신의 권석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제천 단양의 권석창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걸 많이 준비했는데요. 오늘 세월호 특조위 문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장관님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제가 행정부 출신이니까 제가 만약에 정부 입법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황에서 제 어떤 개인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의 내용을 보면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기산일을 15년 1월 1일, 16년 1월 1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임기 개시일 이랬으면 더 깨끗했고요. 왜냐하면 시행일 보면 부칙 3조에 보면 임기 개시일이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딱 1월 1일 명시가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이래 놓으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위원회 구성을 마치려면 17인을 다 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후라 하면 위원장이 임명된 후로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구성을 마친 후라 하면 임명장을 받지 않아도 사실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용어의 정의도 없고 이 안에는 그래서 이 용어를 좀 구성을 마친 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현재까지 없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월 5일도 분명히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상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임명장을 수여한 날이 또 임기 개시일도 아닙니다. 오늘 제가 어느 국장으로 임명을 받으면서 다음 달 1월 1일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 개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임명장 수여일과 구분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임금을 받은 날, 그것도 유추 해석해서 임기가 개시된 날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법의 명확한 해석은 용어의 정의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임기를 마친 위원회를 구성한 날이 반드시 17인을 임명한 날로 해석할 수도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논란은 되는 건 맞고요. 이렇게 논란이 될 때는 물리적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논리적 해석이라 하면 입법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예산이 확보된 8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 법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것도 아니고 행정 절차나 행정 행위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감안해서 예상해서 임기 개시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할 수 없으면 임기 개시일이 없느냐? 있어야 되죠. 없으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입법의 의도도 감안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추 보면 다 구성된 17인이 임명된 그날로 보여지지만 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이라 함은 하고 정의가 내려졌어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입법의 불비라고까지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입법자의 의도, 논리적 해석이 중요하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은 1월 1일이라고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국내 해운산업 요즘 말이 많은데요. 뉴스에 보면 이게 해수부 업무인지 금융 업무인지 기재부 업무인지 들려요? 잘 구분이 안 가요.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해운선사가 해수부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도대체 저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최근 진행되는 거 있습니까? 이 해운 산업의 구조 조정에 대해서는 사실 이 2009년도에도
13년도에도 계속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조정 논의는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해운산업의 주무부처는 해양수산부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현대든 한진이든 각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의해서 정리되다가 8년 이상 9년에 이른 이 장기 불황에 의해서 부채 구조나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이거에 대해서 구조 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채권단입니다. 채권단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채권단을 아우르는 금융위원회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구조 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섬유산업, 산업부에서 다 이양을 했습니다. 모든 부처도 이제는 더 이상 업체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컨트롤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해수부가 해운산업에 대해서 이건 민간이 하는 거다. 지금 민간에서 경쟁력, 해운 경쟁력은 기름값, 운임 그리고 우리 차터 비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 기름값도 낮아졌고 차터 비용이 5년 장기 맺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이거 민간의 일이다. 사고가 터지면은 정부 일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손 놓은 게 아니냐 해수부가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은 제가 별도로 한번 해운산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나중에 네, 제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보고는 드리겠고요. 해운 산업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각종 지원이나 톤세제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지금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나 채권단과 긴밀하게 우리 해운 산업의 보호와 이 원만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상 반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상 반란이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면 3달에 2건이 났어요. 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묻지마 폭력보다도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상 폭력은 선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우리 선원이 선박을 타는 것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3달에 2건 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원인을 쭉 보니까 외국에서 타는 사람들, 선원들 범죄 경력 조회도 안 하고 그리고 임금도 많이 차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식당 일 하시는 분 옛날에 50만 원 줬지만 지금 다 100만 원 넘게 줘야 됩니다. 그분들의 불만 그리고 그분들을 중간에 어떤 해기사하고 연결할 수 있는 중간 관리자가 없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선상반란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대책 계십니까? 네. 이번에 이 페스카마 이후에 이번에 광연 803호 사고가 나서 다시 한번 저희의 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데 지적하신 그 범죄 경력 조회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정식 비자를 받고 체류하는 형태가 아닌 경우에도 범죄 경력 조회를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또 임금 차별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선원의 근로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채용 이전의 교육, 그다음에 엄격한 선발 그리고 이 채용 이후에 인권 교육이나 문화에 대한 다양성의 차이 교육 그리고 계속적인 이 고충이 있을 때 상담을 해주고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좀 더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좀 더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른 묻지마 육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비해서 심각하다는 부분을 조금 더 인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선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선은 공동배선제하고 자유계획제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공동배선제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새로 들어가는데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새로운 업체가 그리고 우리가 위기 상황에 투입하기 위해서 공동배선제가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업체의 얘기고 항만 서비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계획제가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한테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대형
뭐 우리 뭐 해일이 왔다, 뭐 이런 부분 또 뭐 태풍이 왔다 이럴 때 투입시킬 수 없어서 뭐 이런 사유를 들어서 지금까지 자유계약제에 대한 불만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유계약제를 하더라도 자율협의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법령을 개정해서 개입할 수 있고 우리 군수물자 동원하듯이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대해서 비용을 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입장 혹시 계십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여객선 하나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객선 우리 설령 우리 화물선하고 여객선 겸용에서만 25년으로 이제 줄였어요. 설령 단축했는데 여객선 전용은 아직 그대로 30년이죠. 25년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1년씩 예, 연장해서 연장해서 30년까지 30년까지 갈 수 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세월호 이후에는 화물선 겸용은 25년으로 묶어놨죠. 25년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예, 예. 그때 많은 언론과 국회 과정에서 논의가 있어서 이 화객 겸용 선에 대하여 5년 줄이는 것으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객선 분야에서 한번 혹시 어떤 검토가 되시는 게 있는지 별도로 한번 저한테 우리 담당 국장님 보고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